시진핑이 중국을 도탄에 빠뜨리자 여기저기서 긴급 처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방약도 듣지 않으며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중국인들의 분노가 치솟는 중입니다. 심지어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홍콩 언론으로부터 보도되는 횟수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치심을 느끼는 중국인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동산의 경우 망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관련 시장이 침체되었는데요. 이에 사회주의 체제 국가답게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재정만 축내고 있어 중국인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회복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빠지며 현지 금융당국이 대출금 상환 1년 연기 등의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상하이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려주고 있는데요. 집을 처음 사는 경우 대출 규정이 20% 상승해 개인은 최대 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넘게 지원해주고 가족 대출 한도는 최대 120만 위안까지 늘어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광저우시도 6월부터 2명 이상의 자녀 중 최소 1명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족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를 30% 끌어올렸는데요. 바뀐 신규 정책에 따라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는 78만 위안, 2인 이상일 경우는 130만 위안으로 하나로 최대 2억 3천만 원 넘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긴급 처방이 중국의 부동산 침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과 중국 국가금융규제국은 지난 7월 10일 공동성명에서 내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포함해 일부 미상환 대출의 만기가 1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건설 중인 주택의 인도를 촉진하려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부동산 기업들과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협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차별적인 돈을 살포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정도로 자국의 부동산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율은 올해 4월 31.6%를 기록한 뒤 5월에는 6.7%까지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28.1%까지 폭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6월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라고 불리는 시기인데 오히려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들며 녹록지 않은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연이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이하우스 차이나 연구소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13개 주요 도시의 5월 기존 주택 매물은 지난해 12월 대비해 2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하이의 경우 지난해 2달 넘는 전염병 봉쇄 사태를 겪은 영향으로 자산가 중심으로 해외 이민이 크게 늘어 매물이 82%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3년간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사와 결혼 수요가 몰리며 부동산 매물은 더욱 늘어났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체 센탈린에 따르면 올해 3월 상하이의 주택 매물은 약 10만 채였으나 4월에는 약 20만 채로 폭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거래 건수는 지난 3월 2만 4천 건에서 4월 1만 7,700건, 5월 1만 5,300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와 약한 경제 전망 속에 상하이의 주택 매도 증가는 추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악순환에 갇혔다는 신호라고 평가하며 몰락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0여 곳의 중국 지방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은 무려 300여 건에 달합니다.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구입 시 지급하는 보조금과 대출 규모를 확대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주택 구매 제한을 철폐하고 계약금 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300여 가지 넘는 부동산 부양책을 펼쳤지만 어느 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경제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죠. 현재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중국 부동산 경기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각종 지원 체계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예금주 대상으로 진행한 2분기 정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7%가 3분기까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는 1분기 실시했던 조사 때보다도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불어 중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외국인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리하게 인프라 공사에 나서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은 지방정부입니다. 중국의 수많은 지방정부들은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인프라 공사를 진행한 상태라 오래전부터 금융 리스크가 될 거란 전망이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 중국을 도탄에 빠뜨렸는데요. 게다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금융과 철강 산업까지 합한다면 중국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같은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우리 돈으로 6,600조에 달할 거란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자국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6,600조는 어디까지나 장부에 기록된 숫자라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까지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빚은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자금 조달 창구 말고도 특수법인으로 알려진 지방정부융자기구 LGFV에서도 돈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정부융자기구는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고 공식적으로도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눈속임이 있는데요. 이에 지방정부융자기구를 포함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총 부채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방정부융자기구와 숨겨진 부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규모만 66조 위안에 달할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2천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중국 GDP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는 있으나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관영통신사의 입을 빌려 중국의 재정 상태는 건전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방정부는 한술 더 떠 은행들을 향해 부동산 업체에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며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려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언제든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시진핑과 그의 추종자들이 어느 때보다 정교한 정책을 선보여야 하는 때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내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게 하는 것이죠.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하나로 수백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리오프닝으로 예상했던 자국민들의 보복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진핑이 선장으로 있는 중국의 침몰은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침몰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경기를 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나라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중국은 그냥 죽은 거야. 역시 시진핑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니까. 시진핑이 이러다가 해외로 망명하는 것 아닐까? 시위라도 발생하면 시진핑은 겁먹고 도망칠 것 같아. 근데 시진핑을 받아줄 나라가 있을까? 이러다가 진짜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아닌가 몰라. 워낙에 민심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슈를 대만으로 돌리는 거지. 시진핑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시진핑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평화를 위협하니 말이야. 이상으로 침몰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